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뉴질랜드를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머무르던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예,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에게 제가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린 거죠. 예, 저는 현재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뉴질랜드에 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이 근래 고향소를 처음 듣게 됐어요. 오늘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여자분 반갑습니다. 네. 메나테크 어떻게 처음 알게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예. 그러면 아직 강의는 또 처음이신가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른 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자 사장님? 네. 메나테크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직장 상사분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소개를 해 주시던가요? 무조건 먹어보라고 해서, 예. 그래서 무조건 먹었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품 먹고 너무 좋아서 여기 와서 강의도 들었겠네요? 강의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너무 이상적인,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베네딕트를 처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갔었는데, 비자 연장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었고요. 한국에 와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분이 또 메나테크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20대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제품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품이 정말 좋으면 이거는 사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 10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나테크 사업에 대한 이제 비전에 대한 클리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느끼나요? 어디에서 많이 느끼세요? AI, 인공지능, 또, 네? 취업? 예, 취업. 저희 같이 좀 대화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리고 챗 GPT 이런 것들이 계속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겠죠, 그죠?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 같으면 서비스 센터에 가거나 아니면 뭔가 전문가를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챗 GPT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었고요. 그죠? 그 이외에 많은 일자리들이 또 사라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수명은 늘어나죠, 그죠? 수명은 늘어나는데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대요.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아졌는데 암 환자나 당뇨 환자나 이런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생률 감소하고요. 하나는 초고령 사회라. 자, 어, 작년도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 새로 태어난 신생 아이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세요? 약 23만 명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백만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가장 많은 인구가 58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1년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아세요? 100만 명. 그죠? 그때 비해서 인구가 새로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완전히 너무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라고 얘기하고요. 65세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얘기하고요. 65%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래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한국은 몇 퍼센트예요? 18%에서 19%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 한 명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 한 명이 65세 인구 노인의 44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른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되게 이제 많은 급 변화가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겠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44명을 한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뭐 또 평균 수명 130. 자, 평균이라는 건 어때요? 130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자, 의회인이 주장한 평균 연령. 자,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65세까지가. 자, 왜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1950년대, 195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 막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좀 대화하면서 정보도 쌓고. 예, 맞아요. 45세였어요. 평균 연령이 45세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45세가 되면 대부분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 살면 어때요? 와, 되게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 60세 잔치하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45세일 때는 60세까지 살아도 되게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130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죠? 시대가 바뀌면서 자,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79세까지가 중년이래요. 그죠? 여기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청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세까지가 노년이고요. 100살을 넘어야지 장수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볼게요. 예전에는 돈을 버는 기간이 길었고요. 맞나요? 돈을 쓰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편이 돈을 벌면 4인 가족 기준에 충분히 먹고 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돈을 버는 기간하고 돈을 쓰는 기간이 비슷해졌죠. 그죠? 요즘엔 어떤가요? 돈을 버는 기간이 알고 있고, 네,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쓰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과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러한 변화는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재정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면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때요? 면역을 챙기면 건강도 지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면역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면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면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면역은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오늘 자주 제가 면역은 뭐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또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른 대답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면역이란 세포 사이에서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면역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면역이래요. 그죠? 자, 면역이란 뭐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것을 받아들이면 또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면역이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면역이라고 한대요.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누가 이 면역 기능을 하자는 거죠. 그죠? 우리 몸에서 분명히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역할을 우리 몸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할 건데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글리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면역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글리칸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죠? 면역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글리칸이 면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글리칸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과연 글리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죠. 이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어때요? 아픈 부위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기에서는 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글리칸이라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넣어주면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서 이 세포가 우리 몸에 아픈 것을 치유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눈을 치료하는 방법, 이를 치료하는 방법, 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는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대단하죠? 안 대단한가요? 엄청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세포를 다시 한번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포 하나에 이 선모가 10만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픈 사람들은 3만 개, 정말로 건강에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1만 개 미만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선모를 이루는 이 재료를 넣어주면 어때요?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우리 몸의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 단백질이나 오메가3나 비타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면역에 있어서 글리코양소가 가장 핵심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러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양소를 먹으면 이러한 질병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비타민이 약인가요? 아니죠, 그죠? 자, 우리 몸은 약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몸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러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질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나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요?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 갔다 나오면서 어디 들렸다 오죠, 그죠? 약국 들려가지고 약을 먹죠, 그죠?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질병이 생긴대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하게 채워주기만 하면 이런 질병들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 반복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과학 저널에도 소개가 됐고요. 자, 저는 이제 지금 몇 월이죠? 오늘이 8월이죠. 이제 앞으로 10월 달 벌써부터 계속 검색하고 있어요. 올해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건가? 뭐 후보자들이 막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화학이고요. 그죠? 이제 생화학을 공부를 했고 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좀 전에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리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리칸이 2022년도 클릭 화학과 글리칸, 2023년도에는 뭐예요? mRNA의 이제 핵심 물질, 이제 글리칸, 그리고 2024년도 여기서도 클리켄 관련된 노벨상이 2022년, 2023년, 2024년 세 번 연속 소개가 됐다면 앞으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의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2023년도 노벨상을 좀 유심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특허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특허 자료를 꼭 한번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허 자료에 HIV와 mRNA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때요? HIV나 이 mRNA 용어가 익숙하진 않죠. 그런데 2023년도에 mRNA와 HIV를 연구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베네테크 제품은 언제 만들어졌죠? 1996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 대한 어때요? 원리라고 할까? 비밀이 2023년도 노벨상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제품이, 자, 의학에서 만들어졌나요? 과학에서 만들어졌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의학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어때요? 완전히 이론적으로 연구가 끝나야 돼요. 그죠?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연구가 끝나야지만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세포를 연구하다가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제품에 대한 이론적인 비밀이 이 제품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예, 1996년도에 특허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자,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성물을 섭취하면 각종 질환을 가진 포유동물의 상태가 개선된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슬라이드 내용이, 그죠? 각종 질환이라는 표현이. 자, 특허 자료에 이러한 질병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참 보면 대단한 게 뭐냐면, 어때요? ABC, ABC 어때요? 이 질병 이름은 다른데, 같은 제품을 먹었는데, 그죠? 같은 제품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다 좋아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아픈 부위마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세포가 우리 몸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비타민이나 오메가3도 중요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글리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리칸 시장에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사업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아이템도 중요하고 또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최초이거나, 그죠? 세계 최초. 자, 그 다음에 최고이거나, 그죠? 예. 최초로 만들면 2등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라고 하면 예, 최고의 품질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때요? 유일한 제품. 이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피곤하면 어떤 분들은 입술이 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몸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피곤하면 가장 어떻게 느끼세요? 얘기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얘기하세요. 뭐, 예. 사장님, 사장님. 나른하고 귀찮고 몸이 무겁고 저는 이제 피곤하면 잇몸이 좀 부어요. 그래서 이 치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예전에 이제 아메이 치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애터미 치약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품은 품질은 약간 떨어지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싸서 약간 썼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그 아로마에서나 도테라 또 치약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아메이 치약하고 애터미 치약하고 중간 정도 가격에 중간 정도 품질이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에서 치약이 나오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치약이라는 건 어때요? 치약을 만드는 회사가 많잖아요. 대체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엠브로토스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비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수하고 부탁하여 개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병 다 적어보라고 하면 아마 100가지도 쓰시기 어려울걸요? 그죠? 그런데 200여 가지 이상의 질병에 감지하고 연락하고 대처한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근릭고양소 개론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근릭고양소 개론이라는 강의에서는 각각의 질병에 또 어떻게 이 제품이 적용하는지 또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근릭고양소는 글리칸을 글리코강에서 섭취하면 세포가 건강해져서 어때요?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자, 회사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때요? 믿을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에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혁명적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대부분 이 건강식품이나 아니면은 이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부분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회사들이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회사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과대 광고나 마케팅으로 어,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제품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아, 괜히 샀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이미 30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와 제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회사는 30년 됐고, 어때요? 믿을만하고, 제품은 어때요? 최초이면서, 어때요? 최고이면서 또 어때요? 유일한 제품이면 얼마나 대단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벨상을 10번 가까이 받았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회사도 대단하고 제품도 대단하면 그 다음 어때요? 어떻게 돈이 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 보이나요? 이건 어때요?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비밀을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그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지금처럼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이렇게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산을 만들고요.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인세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이 두 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중학교 동창이었대요. 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명견만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친구 있는데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친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어때요? 인세, 음반, 저작권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 아마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의 노래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하는 거 있죠?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벚꽃 연금이라고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한 달에 1억을 번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동 수입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인쇄 저작권 수입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조용필 전영록 얘기하시는데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BTS 누가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BTS 작곡가. 예. 별명이 이제 피독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자, 이분이 예, BTS 프로듀서로 이러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김효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1년에 400억을 벌었어요.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여기는 한 달에 1억이잖아요. 저기는 하루에 1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뭘 만들어요? 자산. 자산을 만들어서 자산이 수입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한국의 경우고요. 외국의 경우를 봤더니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하루에 3억 6천. 하루에 3억.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맨하테크 우리가 하는 일은 어때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룹과 조직을 만들고 그 그룹과 조직을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자, 얼마 전에 우리 엠브로토스 프로모션 있었죠. 그죠? 제가 선주문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매출이 2억이었더라고요. 어때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룹과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그룹과 조직이 뭐가 돼요? 음반, 인쇄와 같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삶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위에 이제 뭐 1등이 마이클 잭슨이고요. 2등은 누군가 봤더니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도 1년에 600억이면 뭐 하루에 2억을 버는 그런 자산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보상 플랜이 초기에 제품을 쓰는 것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초기에도 그죠? 사업 시작했을 때 회원이 많이 없어도 그 짧은 기간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면서 그리고 예, 이 글로벌 풀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매출만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전 세계 매출의 일부를 우리가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대부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10년 전, 20년 전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사업에 기여했나요? 기여하지 않았나요? 기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직급을 달성을 하면,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면 전 세계 매출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눠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리고 보상 플랜이 뭐 가입비도 없고 직급에 대한 제한도 없고 정말 뭐 국제 사업이고 이런 보상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1번에서 9번을 합친 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전 세계 독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일단 150점 금액으로 치면 약 25만 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 안 쓰면은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한 달에 내가 25만 원을 꼭 써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 소비자형 회원이라고 해서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해서요. 그 소비자들을 또 확보를 하면 어때요? 내 이름으로 제품을 하나로 쓰지 않아도 그죠? 예, 약 25만 원 정도 PPV가 발생을 하면 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한 거죠. 그리고 내가 두 명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소비를 했고요. 나와 똑같은 소비자를 만들면 어때요? 이 사람들도 매달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두 명 정도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정확하게 5개월이 되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원이 어때요?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인세소득이라고 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연금 100만 원과 내가 월급 100만 원은 어때요? 월급 100만 원은 그게 큰 금액은 아니죠. 연금 100만 원은 어때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연금 100만 원 받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나가실래요? 몇 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생을 노력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받는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MET나 MSA나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자, 5개월이 아니라 좀 늦게 잡아서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을 늘려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나중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어때요? 자산, 그죠?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구죠. 그리고 누군가 두 명에게 100만 원이 되도록 도와주면 나는 200만 원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첫 번째 실버 피드를 하는데 정확하게 10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5년 만에도 정말 빠른 사람은 3년 만에도 달성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직급별 소득인데요. PD는 한 400만 원, 실버 PD는 약 1000만 원. 저도 이제 첫 번째 실버 PD 달성했을 때 정확하게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들어왔었고요. 자, 이 건물이 한 100억 정도 한대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저희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이 건물이 몇 층이에요? 20층이에요. 한 층당 임대료가 5천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이 빌딩이 20층이니까 이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나와요? 10억. 근데 이런 거 빌딩 하나가 3천억, 4천억, 5천억 한다니까 불가능하죠. 뭐 구입하는 것은. 이 빌딩은 뭐 몇천억이니까 힘들겠죠. 그죠? 그죠? 자, 강의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강의 5분 남았습니다. 네. 이 몇천억짜리 건물 사기 힘들지만 100억짜리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에 1억씩 모으면 100년 걸립니다. 1년에 1억씩 모으려면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저금해야 되는데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글리코 영양소 이 제품을 가지고 그룹과 조직을 만들면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년의 실버 PD가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내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죠? 그 이외에도 회사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이런저런 여행도 좀 많이 보내주고요. 그리고 단지 나의 생계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돕는 후원자로서의 멋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 평균 건강식품 소비하는 양은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강식품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홍삼이에요. 비타민도 아니고요. 오메가3도 아니고 뭐예요? 홍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홍삼이 대단해요? 글리코가 대단해요? 글리코가 훨씬 대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홍삼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익은 많이 못 남긴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매출은 1조인데 1년에 광고비로 1,000억을 쓴대요. 그러니까 홍삼이 진짜 좋아서 먹었다기보다는 어때요? 광고 보고 먹은 게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예, 고객 충성도 면역 기능 제품 엠브로소스가 1등을 했다는 거죠. 이 제품은 어때요? 광고도 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이 앞으로 1조를 가게 되면 한 20배 정도, 15배 정도, 예, 그 이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맨 마지막에 여러분 또 월요일 날 시간 내셔 오셔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죠? 이 새가 어때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저도 이제 메나테크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듦으로 인해서 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게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하죠. 엄청 감동적이죠. 네, 어떤 희망적이기도 하죠. 네. 저도 이제 뭐 이 사람처럼 다리가 없긴 하지만, 다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20대 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30살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통장 하나도 핸드폰 하나도 내 이름으로 개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베네딕트를 통해서 많이 희망을 가지게 됐고요. 또 요즘에 건강상에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메나테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고 건강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 글리코양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제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여기에서 희망을 보고 성장을 했듯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면 나의 희망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도 오늘 만난 메나테크 글리코 향소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진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